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좀 다른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쪽 스튜디오를 쓰고 있어갖고 자, 그 이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저희가 현장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성남 사정을 잘하는 분들이 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도 예. 그냥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성남에서 도시 주택 이쪽 관련으로 한 30년 가까이 종사하신 분들이 저희 이 슈퍼청춘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예. 상당히 맥을 탁탁탁 잘 짚더라. 네. 뭐 저희 예.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게 유동규 정진상이 핵심이다. 예. 유동규 멘탈 흔들린다. 자기네들끼리 내부 분란이 일어났다. 또 이 성남 제1공단을 노동운동 성지화하려는 작업, 이 작업 때문에 이 대장동 사태가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전달해드렸는데 오늘도 저희가 이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네. 또 이게 장영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따끈따끈한 이 고발장을 들고 오셨는데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영하 변호사님이 어떤 분인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로필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시죠. 자, 장영하 변호사님 58년생, 58년 개뜨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전북 정읍생이시고 당국대 법대 나오셨고 사시 23회 해서 판사 하시다가 예. 변호사로 전업을 하셨고요.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에 나오셔갖고 당시 이대엽 시장한테 패배를 하셨고. 그때 이재명도 출마했었죠. 네, 네. 야, 예. 그리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수정구에 출마를 하셨다가 이제 총선에서 낙선하셨고, 예, 예.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또 성남시장에 출마하셨다가 은수미 시장한테 이제 예, 예. 패배를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력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이재명 시장이나 은수미 네. 시장한테는 좋은 감정은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아, 그게 네. 경쟁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인들이 대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가사 이재명 지사나 시장이나 은수미 시장이라 하더라도 예. 정말 진실을 가지고 성남시나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네. 적극 돕고 호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 특히 뭐 오늘 아마 이제 얘기 주제가 이재명 지사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이재명 지사는 제가 최근에 이로남불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네. 내로남불이 아니고 그러면은 제가 2로 2로 그러니까 1호 2로 이재명이 하면 아 이재명 지사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이로남불이군요. 내로남불이 아니고 이거는 예. 내로남불의 극치다. 네. 그래서 이로남불이라고 제가 이름을 우리 또 하나 지었습니다. 배웠습니다. 1호남불. 1호남불. 예. 1호남불 배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변호사님이 고발장 갖고 오신 게 굉장히 핫한 13일자로 고발하신 요 핫한 내용인데 그거 전에 사실 장영하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를테면 유명해진 부분은 김부선 씨 이제 사건의 변호인이 되신 거잖아요. 예. 예. 원래 그 김부선 씨 소송 같은 경우는 강용석 변호사가 예, 하지 강용석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계속 하셨고요. 네. 제가 금년 7월 초에 예. 이제 김부선 씨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네. 이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이 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분이 사실은 판사들은 사실은 변호사 시장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시장으로 오면은 몸값도 높고 이런 분인데 이 김부선 씨 사건에 왜 이게 뒤늦게 그것도 합류를 하게 되신 건가요? 그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와 관계를 제가 들은 것은 네. 2011년 경으로 제가 들은 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판사도 했고 변호사 하다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염두에 두고 흔히 예. 이제 심증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김부선 씨가 굉장히 억울하게 예.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그 당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이재명 시장 그때 당 이재명 시장이죠. 예. 그다음에 그 후에 이재명 지사 지금은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느끼시기에는요. 그러면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진실된 사람이면
민주당이든 또 가서 누구라 하더라도 저는 예. 도울 의사가 있고 호감을 예. 갖고 이렇게 예.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데 음. 아까 제가 내로남불의 극단이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이로남불이라고 특정해서 이름을 좀 불러야 네. 된다 예. 할 정도로 예. 그야말로 거짓말을 입만 열면 네. 거짓말하고 아. 그냥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틀렸고 이런 네. 사람이라서 새로 제출한 고발장에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김부선 씨? 새로 낸 고발장은 김부선 씨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예예. 네, 그건 그렇죠. 김부선 씨 변호인에 관련 합쳐졌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13일 날 새로 낸 건 이재명 고발장이죠. 그렇죠.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존칭을 예.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잠깐만 제가 김부선 씨 건을 조금 더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김부선 이재명 간에 소송이 있다는 아는데 실제로 네. 무슨 소송이냐를 많은 분들이 또 까먹고 계시고 저도 사실은 이번에 다시 찾아봤는데 소송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이제 언론지상에 그 2018년도에 네. 그 이제 김영환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예. 바른미래당의 경기도지사를 하셨죠. 하시면서 네. 그 김부선 씨와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이제 도지사 후보죠. 네. 이제 그 로맨스가 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관심사를 떠올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김부선 씨에 대해서 예. 허언증 환자다. 네, 맞아요. 이분 아마 아직도 뭐 대마를 좋아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좀 이제 그러니까 명예훼손 제가 볼 때는 네. 로맨스가 있었던 게 거의 틀림없는데 네. 저한테 수사권 주면 제가 한 달 안에 밝혀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예. 틀림없는데 네. 그걸 이제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이게 명예훼손하는 것을 많이 이제 네. 그 유포를 하니까 예. 김부선 씨가 지금 명예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름 적어가지고 먹고 사는 분 아닙니까? 배우니까 네. 배우님이시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부선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민사상 네. 위자료 네. 그러니까 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내가 지금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내 명예를 그 흠집을 내고 더럽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죄를 내라 해가지고 네. 3억 청구 3억. 소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김부선 이재명 뭐 소송이다 그러면 예. 두 사람 사이에 예. 정말로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쟁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아니고. 그것도 쟁점이 되죠. 왜 그거 쟁점이 되냐면 예. 이런 로맨스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위자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결정적인 그 그렇죠. 착착사유 중요한 왜냐하면 로맨스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허언증이라고 몰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직도 뭐 대마 요즘도 대마 네. 많이 하시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시장을 지사를 상대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이제 뭐 그걸 허언증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대마 좋아하시지 않냐 이렇게 예. 그 공인이 하기보다는 네. 그냥 그럼 수사기관 수사 요청해서 본인이 수사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요. 네. 예. 그 정말 없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문제 삼으면 본인이 그 SNS에 고소 대망이라고 했을 정도로 네. 제가 이제 이거 정치에도 관심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 언론이나 기자들도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 지사 관련은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왜 손을 안 대려고 그러냐면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저 조선일보나 뭐 TV 네. 조선도 내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재명 관련 사건은 좀 네. 손을 좀 안 대고 싶다. 근데 뭐 그 좀 그런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손을 대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손을 안 대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와도 네. 결정적인 부분 사소한 거 외에 본질적인 것에서 손을 안 대는 것이 있는데 첫째 네.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의 네. 예. 그렇죠. 뭐 그것도 다 거짓말을 했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밝혀냈죠. 김부선 씨 문제. 네.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또 지금 제가 또 문제 삼았습니다만 성남 FC 문제. 네. 성남 FC의 그 후원금이 뇌물이다. 예. 이거 관련 문제. 예. 이런 세 가지 문제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예. 일체 그러니까 사소한 건 반박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건 고소 고발이나 뭐 이런 걸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사실상. 고소 대마왕이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예. 그 언론에 조그마한 사소한 것만 나도 고소를 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게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특기인데 네. 유독 요 세 개는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다 이제 아마 조만간 좀 뭐 터질 겁니다만은 조폭 문제라든지 조폭 관련된 문제라든지 네. 또 지금 저 뭡니까 그 선거법 위반 그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네. 그거 제가 고발한 거거든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거라든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은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신상 발언입니다만 저도 제가 추석 기간 동안 썼던 칼럼에 대해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네. 예, 제 기사, 제 칼럼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기사를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많은 신문이 다 썼던 얘기들을 갖고 기사를 써도 조선일보만 딱 타겟팅을 해갖고 막 계속 그런 식의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하고 있으니까 사실 언론의 손발을 묶는데 상당히 그쪽에서는 그 노리는 바를 이렇게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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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엊그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발 네. 경선 결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박은재 리터처럼 그러니까 인터넷 예. 선거기사 보도 심의위 예. 그리고 방송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방송 심의위 네. 그리고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인터넷 기사 예. 심의 이런 그 선거기사 심의위 예. 이걸 통해서 계속 이제 3중 4중으로 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이재명 지사라는 어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사람의 그 보호막이 보호막이 되죠. 돼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아직 그 후보 등록 전에 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는 시기가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이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 아니 이렇게 법을 정말 최대 치료 이용을 해서 맞습니다. 언론의 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이거를 정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이 제도에 대한 회의를 제가 좀 많이 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면은 그 어떤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명예 네. 이런 것들만 너무 생각해가지고 네. 지금 막아주는데 사실은 요즘은 정말로 정보들이 많이 널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역설적으로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예. 근거가 될 만한 정보가 오히려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오히려 이런 과거의 제도들이 그 정보,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다는 거는 판사님 정말 하셨잖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예. 제가 이제 뭐 판사 생활, 변호사 생활 한 네. 40년 가까이 네. 그러면 이제 83년도에 제가 이제 누굽니까 추지영 감사원장이나 네, 네. 황교안 총리나 이런 연손 동기거든요. 아, 네. 예. 아, 예.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바로는 아까 이론안부라고 했습니다만 네. 법을 가장 악용하는 사람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법을 누가 악용했느냐 예. 하는 걸 뭐 판단의 기관은 없습니다만은 예. 제가 지금까지 봐오고 관찰하고 직접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한 바로는 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법비라고 통상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비. 근데 예. 압도적인 1등. 네. 아마 그 순위를 매기면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탁월하게 압도적인 1등.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2등인데 아마 적어도 악용하는 정도로 뭐 그 평가할 수 있단다면 네. 2등보다도 아마 한 2배, 3배 정도. 2배, 3배, 뭐 한 10배 오. 정도. 이렇게 악용하는 예. 법비 중에 법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지금, 변호사님은 지금, 예. 법비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13일자로 지금 고발장 고발장 하나 냈어요. 제가 이제 그 고발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고발한 것이 네. 2018년대 선거법 위반 성남FC 문제 함께 고발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그때 동시에 고발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 원수미 시장 고발했고 네. 또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예. 지난번에 그 SBS에서 예. 방송한 집사부일체에 나와가지고 예. 그 발언한 내용이 제가 볼 네. 때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든요. 예. 네. 예, 지금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고 보죠. 갈까요? 저희가 집사부 일체에 나와서 이재명 시장의 발언한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제 고발장 제출하시고 정말 오늘 이걸 갖고 나오신 예. 거예요. 예. 자, 시정의 형님이 시정에 관여하려 했다. 예, 예, 요 워딩을 했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보죠. 예.
형님이 이게 지금 지난 9월 26일인가요? 그때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9월 26일 날 SBS에서 방송된 건데 여기에 나와서 형님이 시정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요거를 저 고발장 갖고 나오셨죠? 제가 예. 프린트도 저도 했는데 자, 요 프린트물에 보면 요 고발장에 요 부분을 딱 적시를 하셔갖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고발장에 하셨어요. 보면 예, 바로 나와 있죠. 예. 범죄 혐의 사실 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을 읽어드리면 저희 형님이 시정에 관여를 하셨고 제가 그걸 차단했고 그거를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형님이 시도하다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어머니가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집을 나오셔서 교회 집에 불을 지른다 해가지고 집을 나오셔서 이런 저희 집 이런 데 떠돌아다니시고 요렇게 이제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 SBS 주말 프라임 시간대 화면을 탔고 그게 시청률이 9.6%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변호사님은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해갖고 이제 어제 지금 고발장을 내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어제 네. 이제 제가 안동까지 갔다 올 수가 없어서 네. 2길 특급으로 어제 아침에 접수를 하고 아마 지금쯤 안동지청에 도달을 해 있을 겁니다. 그 일단 안동 얘기가 나오니까 안동에다가 이게 제출을 하신 이유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우선 그 지금 뭐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마는 네. 지금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주당 정권하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형용하고 예.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야말로 검찰 인사권을 그냥 전횡을 하고 남용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뭐 검사장, 검찰총장,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친정부 성향을 해가지고 예. 심지어는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그 씨의 그 핸드폰조차도 제대로 찾지도 않고 하는 그런 그 맞습니다. 예. 그 상식 이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수도권에 있는 검찰에는 그렇지 않은 검찰 전체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지만 예. 특히 수도권에 있는 검찰에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변호사님. 그리고 네. 이제 그 검찰이나 법원이 네. 그 뭐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속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미루어 조진다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미루어 조진다. 미루어 그러니까 조진다. 예를 들면 제가 성남 FC 문제를 그 검찰에 고발한 게 2018년 6월 11일자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런데 4년이 오히려 지났죠. 4년 지난 최근에서 예. 이제 그 전에 성남지청 분당경찰 수사 지휘하고 제대로 네. 안 챙기고 있다가 예. 지금 그 경찰에서 그 무혐의라는 취지로 그 불송치 그렇습니다. 처분한 것이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정도밖에 안 네. 됐죠. 예. 그러니까 얼마 미룬 거예요. 4년 미루었다. 3개월. 예. 그러니까 미루어서 얼마나 조진다. 미루어 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발해봐야 예.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지금 뭐 대선이 불과 이제 5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아. 수도권에는 절대 이거 뭐 손들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예. 해서 수도권 검찰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예. 해서 수도권에 우선 피하고 싶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예. 이 이슈 포청천의 녹화지가 그 보니까 녹화 내용 보니까 안동이더라고요. 그 저기 이재명 씨 나온 지사 예. 이재명의 예. 그 태어난 집터의 부근에서 집사부 일체 거기 동지가 있죠. 집사부 일체의 녹화한 곡. 인트로 부분이 그 집터에서 시작됐고 네. 그 부분에 아마 마을회관이나 어디 그 방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녹화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범행지. 행지가 안동이거든요. 아주 잘 됐다. 그래서 행지도 이제 범죄 그 수사권 관할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동에 접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범행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기대할 게 없고 범행지가 안동이니까 네. 그 녹화하는 것이 안동이니까 네. 그럼 여기 관할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동지청에 이제 고발할 이게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안동지청에 계신 검사님들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 정권에서 아무래도 좀 소외된 검사님들이 가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거기는 워낙에 이게 대형 사건이라 네. 뭐 거기 손을 제대로 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의 검사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가서 무슨 또 최근에 적어든 뭡니까 공수처든 예.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사 담당한 사람의 의지거든요. 그렇죠.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 네. 수도권에 있는 검찰들은 본인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현 정권 청와대에서 네. 물론 뭐 안동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그런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깨를 내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저 갑자기 그 여러분들 뭐 갑자기 드라마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연이 조성우인데 황시목 검사라고 나오거든요. 그 황시목 검사가 검찰에 찍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통영지청으로 이렇게 네. 가 있는데 네. 그 통영지청의 그 시골 검사인데 큰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 아주 크게 이렇게 네.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안동지청에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안동지청에 그런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검사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계실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그래서 딱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 개돼지 독자께서 이재명 특검하라 국민 60% 찬성 이러시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아이디를 일단 조금 적나라하게 쓰셔서 라인 이렇게 하나씩 줄씩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이제 반박을 여기 예, 그날 고발장으로 발언, 반박을 그날 발언. 다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형님이 시정에 관여를 하셨고 이 부분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고발 대상에 시정 관여했다는 부분을 뺐는데요. 네네네. 이것도 허위 사실인데 왜냐하면 네.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 이걸 좀 뺐는데 예. 예. 이재선 그 회계사가 네. 시정에 관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을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글 쓰고. 토로한 것을 알아요. 예, 뭐 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네, 되겠냐 네. 그런 것을 이제 시정 관여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형님이 그거잖아요. 유동규 같은 사람 옆에 두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을 네. 이제 시정 관여로 표현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 무슨 예. 그런 얘기하면 막 교수 얘기하면 교수 뭐 넣어달라고 했다든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거 같고 예, 그거 예. 잘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일단 그거는 저기 허위 사실에서 뺐습니다. 빼고 예.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그 다음 문장이군요. 우리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니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형님이 시도하다가 그 부분을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삼으셨네요. 시정에 관여한 바도 없지만 네. 더더군다나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 바가 없어요. 네.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지금 녹취록을 제가 예.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네. 녹취록 녹음 파일을 올려놨는데 네. 녹음 파일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예. 이제 그 이재명 예. 그때 당시에 시장의 수행비서 네. 오, 예. 수행비서 예. 이름을 백모 씨죠? 예. 예. 백종선인데 네. 그 터무니없이 없는 저거로 이제 이재선 회계사를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지금 제명이 저 수행비서가 예. 이렇게 나를 협박하는데 예. 이거 좀 제명이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명 못하게 좀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으로 알아요. 그 예. 녹음 파일 그런 취지로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이재명 시장 비서가 고 이재선 씨를 협박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나오던데. 그죠. 제가 문자도 갖고 있고 한데요. 예. 갖고 녹음 있어요? 파일도 갖고 있고 문자도 네. 갖고 있는데요. 예. 아이고 보면요. 정말로 저기 뭡니까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 파일보다 더 심해요. 아, 그렇습니까? 거의 더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형님인데. 그러니까 다 이제 그게 시장의 뜻이 시장이 양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시장이 양해를 안 하면 그거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녹음 파일 듣고 그 문자가 아마 저도 제가 SNS에 올리고 할 겁니다. 하는데 오. 그 문자 보시면 네. 정말 세상에 조폭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마 정말 조폭 출신이 맞지 않나 싶어요. 아니 비서가요? 비서가, 예, 그런 비서가요? 얘기가- 비서가 그런 얘기가 시장 있어요. 형님한테 그런다고요? 아니, 성남시장 비서가 네. 시장 비서가 그런 조폭 출신일 수가 있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 그 다음에 제가 예. 예. 지금 공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제가 지금 조폭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오. 지금 사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아예 조폭들하고 노골대로 같이 놀아놨어요. 아이고, 그건 이제 엄격한 거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예, 예, 증명이 예, 돼야 될 예.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 조만간 이제 예. 언론에 네.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어머니를 협박했다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어떤 네. 내용이 나오냐면 예. 뒤에도 썼습니다만은 예. 이제 집에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예. 이재명이 네.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협박하지 말라고 첫 도입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협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네. 백종선이가 협박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재명이한테 협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협박하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줘서 통화를 했는데 네. 통화한 중에 이제 그 이재선 회계사도 다소간에 좀 다혈질이에요. 그렇다면서요. 보면 네, 다소간에 예. 다혈질인데 예. 이제 워낙 백종선이의 그 협박 전화나 문자가 도저히 적을 수가 없으니까 참을 수가 없을 정도니까 예. 이거 와서 좀 말려주라 와서 얘기를 하자 하고 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이제 더 깁니다만은 이제 제가 여기서 문제 삼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녹취록 여기다 이제 올렸습니다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네. 돼 있냐면 네. 이재선 회계사가 나 오늘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우리교회인데 한우리교회하고 엄마 집 불사지른다 당장 안 오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것을 지금 전화를 가지고 지금 이재선 회계사가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한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엄마 집에 불사지른다고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네. 이 통화 내용 자체는 지금 이재선 회계사와 이재명 시장 간의 통화이기 때문에 협박이 되면 그것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협박이다. 어머니에 대한 협박이 아니다. 예. 아.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지금 그 녹음 파일이 올려져 있는데요. 네.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협박이 아니다. 분명해요. 양자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어머니를 갖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엄마 전화를 썼다는지 네. 뭐 예.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전화를 집에 안 가서. 받으니까 어머니 집에 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한 것처럼 그렇죠. 전화를 받게 해가지고 한 거죠. 받고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예. 그 어머니가 뭐 집을 나가서 뭐 떠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통화를 예. 한 후에 예. 이제 제가 박인복 씨한테 듣기도 하고 이재선 회계사가 이제 쓴 글을 봐도 어머니가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이재선 회계사한테 잘 가라.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배움까지.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아파트니까. 네. 예. 집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잘 가라고 이렇게 환송까지 손도 흔들었나 어쨌든 잘 가라고 예, 이렇게 예. 인사까지 할 정도로 네.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가 그 집에 불사진다 겁이 나서 예. 이거 이재명 지금 후보의 저기 집사빌트 나온 발언에 보면 예. 어머니가 집을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떠돌아다녔다 떠돌아다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 정도로 겁을 먹었으면 그럴 까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일주일 남짓 정도 뒤로 추정되는데 그 네. 뒤에 이제 이재선 회계사가 이제 그런 걸 확인하려고 예.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이제 이 고발장에도 넣습니다만은 네. 거기 보면 어머니 이제 이재선 회계사가 어머니 이렇게 확인하니까 네. 그런 것이 없다. 예?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그것도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선 회계사가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엄마 내가 엄마 협박했나 봐 이러고 얘기하는 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취지로 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한 게 있어요. 예. 녹음해놓은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사 선거 때도 이제 TV 대선 토론 와중에서 말 한 개 가지고 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지사직 잃을 뻔한 위기를 갔다가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파기환송하면서 돌아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공중파 제가 다시 시청률 확인을 해보지만 9%가 넘었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가구 시청률 예. 9%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이제 입법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가 고발한 당사자로서 네. 그거 얘기 좀 언급하고 네, 얘기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그거 지금 저도 법정 오래 생각 오래 했지만 네. 그 대법원 판결이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서 캐스팅 보트를 던진. 권순일 네. 대법관만이 아니라 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그 대법관들 정말
저는 저 대법관들이라 부르기도 싫을 정도로 뭐 여기도 제가 고발장에 썼습니다. 대법관 놈들이라고 쓰고 뭐 했습니다만. 그러셔도 되겠어요. 아 정말 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예요.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면 뭐가 공표입니까? 네. 네. 그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려면 이제 대법원 하면 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정의에 보르고 맞습니다. 진실을 밝혀주고 할 것을 믿는데 예. 이 권력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합의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아니 그것이 공표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흔히 그 예를 들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사회의 지도층이나 또는 사회에 신망 있는 이제 가르치는 분들 네. 가서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네. 스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가 이제 뭐 가서 뭐 성도들이나 뭐 신자들이나 신도들이나 또는 이제 자녀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재명 지사의 그 2018년도 김영환 장관하고 그 토론의 네. 내용을 보여주고 네. 예. 대법원 판결을 보여주면서 이 대법원 판결이 잘된 판결입니까? 아니면 못된 판결입니까? 이거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거로 생각이 되고 적어도 80~90%의 이런 성직자나 이런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부모님들은 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 설명이 훨씬 자연스럽게 나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언제 기회가 나면 네. 이 프로에서나 뭐 그 조선일보나 TV조에서도 그런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다 들어주고 네. 이게 정말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와서 설명을 좀 해봐라. 예. 경연대회 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법원 판결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결이지만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대법원 판결의 논리가 뭐냐면 네. 준비가 안 된 데서 갑자기 질문하게 되면 네. 갑자기 질문하게 되면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아. 네.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그 발언이나 네.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의 자유나 등등 네. 뭐 이런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나 지금 라이브에서 돌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 용인을 해주는 거죠. 네. 라이브니까. 네. 갑자기 질문하면 네. 하는 건데 네. 그 과정을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판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식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강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정식병원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네. 형을 공격해서 형이 그야말로 불효자고 이렇게 나쁜 사람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또 뭐 어디 저거는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아마 내가 뭐 있었으면 뭐 찔러 죽였을 것이다. 뭐라든가 네. 때려 죽였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실이 정당했다. 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네. 이렇게 지금 변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해서 내가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저걸 지금 네, 변호사님은 이게 라이브에서 돌발 발언이 아니라 예정된 녹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시점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이전에 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한 그렇습니다. 요거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다르죠. 지금. 다르고 예. 그다음에 예. 그 집사부 일체에 네. 같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연하는데 그 같이 예.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묻지도 않았거든요. 예. 묻지도 않았는데 그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빠져나간 원리는 그게 무죄가 됐다고 해서 본인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 그 사실은 변동되지 않는 것인데 예. 그 당시에 그걸 부인한 것은 그 돌발 상황에서 그렇죠. 라이브 상황에서 예. 있었던 일이고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집사부 일체는 안동에서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녹화를 했고 예. 심지어 그 사람들이 물은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지고 준비한 가서 것으로 쭉 보이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고. 사전에 네. 마음속으로 다 이게 그 시나리오를 짜듯이 짠 것이 아닌가 싶을 예. 정도로. 아니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편집 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이를테면 공격을 한다면 공격점으로는 충분히 저도 이제 성립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보고 그래서 모르지만 13일 날 이게 네. 공포하신 게 어저께 그러니까 예,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예.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셨군요. 그 저기도
그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그 선거법 위반도 허위사실 네. 공표죄 동일한 조항입니다. 예, 예. 위반된 조항은.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 논리를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네. 그거 좀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라고 가는 제도도 지금 시스템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사람들 대법관이라고 네.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싫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예. 가사 그것이 온당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무슨 보니까 무슨 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혐의한 것이 그 판례를 원용해 가지고 뭐 했다는 취지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또 측면이 다른 측면이에요. 네. 요거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예. 또 보면 이게 7번의 항목에 보면은 2021년 9월 30일 TV조선 토론회에서의 발언 여기서 그 유동규 씨 관련해서 또 얘기 나온 거를 요것도 이제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고발장에. 지금 이제 예. 그거는 고발 대상은 아니고요. 고발 네. 대상으로 넣을까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예. 약 한 검토하셨어요? 3분 예. 정도 뒤에 네. 보면은 그 유동규로부터 선거 도움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유동규는 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핵심 저 측근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네. 그렇죠. 앞쪽에선 또 한 3분 후에는 유동규가 내 선거를 도왔다라고 도와줬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좀 빠져나갈 그 인정한 게 사실을 인정한 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발언을 그렇게 했는데 네. 허위 발언을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뒤에서 바로잡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예. 이거는 이제 언급을 한 거죠. 무슨냐면 예. 예. 이재명의 사람 이렇게 기회만 다면 거짓말로 그냥 그 혹세무민하려고 그런다. 이게 지금 그걸 네. 보여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언급한 것이고요. 예. 이건 고발 대상에 들어간 것은 넣은 것은 아,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 고발 대상에 넣으려고 검토를 하셨다가, 했어요. 예. 했는데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뒤에서는 유동규가 제 선거를 저의 선거를 도와주셨고 이렇게 네. 인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예, 3분 2초가 지난 시점에 예. 예, 그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리면 그 9월 30일 TV조선 토론회에서 유동규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직위 사는 것을 도움을 좀 제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동규는 저를 도운 적이 없다라고 네, 네. 부인을 했는데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딱 그때 그게 생각나는 거죠. 대법원에서 이게 예. 말이 생각나니까 아. 정확하게 그 뒤에 다른 발언을 하다가 그 뭐냐면은 그 어딥니까?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 하시던 분인데 제 선거를 도와주셨고 예. 그 말이 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발을 못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기가 막히게 그 머리가 돌아간 참 거예요. 좋으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까 내가 유동규에 대해서 방금 부인을 했는데 요거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 싶으니까 그럴까요? 그분 원래 리모델링 하시던 분인데 좀 도와주신 거 있고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고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더군다나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법원이나 검찰이 경찰이 네. 뭐 지금 객관적이 공정하다고 판단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지금 어쨌든 그 어떤 것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네. 그 정부 여당 편을 들고 이재명 편을 들고 있어서 이거 4년 문제 내내 삼아봐야. 4년 내내 검수완박하자, 네. 검찰 개혁하자 해가지고 정말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네. 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완박은 안 되지만 반박은 확실히 완박, 예. 그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완박이나 마찬가지고요. 네. 예, 정치적 사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에서 정부 여당 편 네. 또는 민주당 편에 있는 저거는 검수완박이나 마찬가지고 네. 야당 편이나 이제 일반 그 서민들 상대만 아니죠. 네. 아이고 참. 아니 이 아까 특검 가자 하면서 슈퍼챗 싸주신 분 누구셨죠? 이름 불러드리려 했더니 이게 없어져갖고 제가 썼어요라고 하나 올려주십시오. 그런 변호사님 여기 사실 이게 고발장이 꽤 긴데 예. 변호사님이 이 부분이 정말 내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협박한 바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머니가 집에 불사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집을 나왔다. 네. 무서워서 집을 나온 바도 없고요. 네. 더더군다나 그 떠돌아다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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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박인복 씨도 이게 만나서 많이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묵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그 박인복 씨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형수, 형수 돌아가신 이재선 회장님의 부인. 예, 그러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재선 씨가 녹음한 게 네. 뭐 그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녹음한 것은 이재명이가 시장 권한을 남용해서 정신병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 그 성남 지역에 있는 성남시 의원님들, 네, 네, 네. 시의원들 또 성남 지역에 있는 지역 기자들에게 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녹음한 것이지 뭐 녹음하는 걸 좋아하고 뭐 해서 녹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이재명 편을 들거나 하는 또 그런 분들이 사람들은 예. 왜 형이 녹음을 그 문제가 있지 않냐? 함정을 파서 그렇게 했다라고 녹음했지 얘기를 않냐? 하죠. 한데 네. 전혀 아니에요. 네. 그게. 네. 자 그리고 저희 이 국감에서 나온 국감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예. 정신병원 관련해서 예.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시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한 사람이 25명이다. 깜짝 예. 놀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비슷한 인구의 고양시에서는 0명이었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예. 예. 저 이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이게 성남에 정신병원이 많습니까? 아니 성남에서는 왜 그렇게 지자체가 강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입원시키는 거를 이렇게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제가 이론안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자기 뜻에 반하고 하면은 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미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저도 이제 한때 도와주기도 했고 했던 김사랑 씨라고. 예, 김사랑 씨,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명이고 예. 이제 본명이 따로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그러니까 납치되다시피. 네. 그러니까 그냥 자세히 그러니까 그 경찰은 나름대로 이제 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실제는 저는 납치라고 제대로 조사하면 납치라고 판단합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납치돼 가지고 네. 지금 그 정신병원에 네. 한 열 몇 시간 뭐 하루 정도 가까이 이렇게 있은 네. 것으로 아는데 네. 그 배후에 이 지사가 이재명 시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네. 다들 그냥 지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경찰이 했으니까 나름대로 예. 근거를 남기지 않아서 그렇지 예.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네. 배후에 있는 것을 추정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뭐 그러니까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이 정당했다, 강제 입원이 정당했다고 지금 변설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것을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사례를 좀 어떻게 만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짐작입니다. 예, 짐작이시죠. 뇌피셜, 예.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잘 알거든요. 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 아까 오죽하면 일원 안 부리고 내가 하면 정당하고 아까 김부선 씨 문제도 김부선 씨가 100% 억울합니다 이거 뭐 보고만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는데.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이제 이재명 시장이 형님인 이 지사를 행정 입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사례가 특별한 사례가 아닌 걸로 만들려면 다른 사례들을 물타기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 네. 보건소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하려면은 다른 사례 나와줘요. 그러니까 그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만이 아니고 예. 이재선 회계사니까 한마디만 하고 다음은 뭐. 네. 그때 당시에 이재선 회계사가 통상 회계사는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잖아요. 예. 네. 아무런 지장이 없이 세무사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고발장에도 썼습니다마는 이재선 회계사가 2002년부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20만 원씩 어머니한테 갈등 생기기 전에 매달 그 자동이체 해가지고 돈을 보내드렸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 오고 네.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는데 만약에 정말 정신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 무죄 판결한 사람이 어떤 판사가 무죄 판결했고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랬으나 그것도 직권남용 분명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형이 원래 정신병 뭐 약을 먹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네, 그 진영에서 2002년도에 네. 이재명이나 그 이재선 씨나 그렇게 같이 아는 의사가 네. 이제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네. 무슨 이제 조울증인가 네. 무슨 무슨 약을 예. 한번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어디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예. 너가 이제 인터넷 보니까 뭐 글이 좀 날라다닌다 해서 이제 뭐 줬다 그러는데 그걸 먹지도 않았대요. 아. 그 이재선 회계사가 한 번인가 뭐 먹었고 먹지도 않고 버렸는데 네. 그거를 이 기유화를 해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하나 얘기할 거 뭐냐면 이재선 예. 회계사 말고도 예. 김사랑 씨도 사실상 지금 그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그 평소 존경하는 장기표 대표님께서 예, 지금 예. 김사랑 씨가 억울하지 않냐 이건 인권 문제니까 맞습니다. 적극 좀 예. 문제 삼아서 밝혀야 되지 않냐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무렵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예. 김사랑 씨 문제 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재선 회계사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 김사랑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제 좀 물타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적은 사람.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저보고도 무슨 뭐 가스총 가지고 다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조언하고 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당할지도 모르죠. 아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뇌피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지 않을까. 예, 당시 저는 제가 그 이재명 지사 그 지지자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회계사로 활동한 건 맞다. 예. 그런데 동생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폭언, 소란 그리고 뭐 저기 의총장에 난입한 적도 있다. 그런 아. 것들 그리고 백화점에서 보안요원을 폭행도 하더라. 근데 이것이 정신병 징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이런 일들이 아니고요. 있었고 그거 폭행도 아니고. 있었고 그래서 정신건강센터에다가 진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이게 직접 면담도 하지 않고 이제 보건소에 해서 이제 행정 입원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걸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맞는 건가 아닌가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재명 편들고 싶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선 회계사도 다소간에 좀 다혈질이고 조금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백화점 무슨 뭐 보안요원을 적었다는 것은 뭐냐면 네. 백화점에 지금 이게 뭐냐면 분당에 그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이 위에 위에 그 부분은 도로거든요. 도로. 네, 네. 이게 보행자 도로로 그렇죠. 되어요. 그걸 이제 백화점 측에서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백화점을 지었는데 네. 1층 부분은 그 지금 도로 사람이 보행자 도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백화점 측에서 거기다 물건 내놓고 이제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뉴코아 말씀하시나 보다. 뉴코가 아니고 네. 이제 그 분당 주민. 옛날에 이제 삼성프라자나 AK 프라자 아, 또는 그 삼성프라자. 옆에 있는 예, 예. 그 청구백화점 그때 네, 청구백화점이었으면 롯데백화점이 예. 백화점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딱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네. 저거 물건 내놓고 많이 네, 팔잖아요. 네. 사실 그거 불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내놓고 파니까. 네. 근데 그거 물건을 팔 때는 그게 그냥 뭐 그야말로 순수하게 뭐 그 사람들이 뭐 법을 지켜서 하거나 또는 했겠어요. 공무원들한테 다 뭐 뒤로 저렇게 편들게끔 다 이상한 게 아니냐. 작업을 네. 해놓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해도 제대로 안 치우고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강자니까 돈 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구워 삼다든지 뭐 후원을 한다든지 온갖 저 방법을 써가지고 편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안 치우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가 뭔데 해가지고 이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치우라고 하니까. 그분이 또 그런 꼴을 못 보신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네. 아까 지금 이제 의회에 난입했다는 부분은 예. 어떤 부분이냐면 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새누리당 시절이죠. 2012년인가 예.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의 그 시의원이나 시의장이 이제 아무래도 나를 좀 이재명이가 지금 나를 그 이재선 씨를 정신병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네. 이거 이제 나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편에 해서 그 자기 편을 좀 들어주길 바라고 네. 했는데 이제 제대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예. 그 난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해서 예. 접촉을 하고 이제 의장이 그때 이제 그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좀 다수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의장이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의장도 예를 들어서 지금 최윤길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새누리당 했다가 민주당으로 입당하고 바뀌었죠. 무슨 예. 누굽니까 대장동에 뭐도 이거 언급이 되고 하다시피 네.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 어떤 사람이 의장이 되냐에 따라서
자기를 보호해 주냐 안 해주냐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관심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도움이 자기한테 도움이 됐으면 막아줬으면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고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다혈질인 사람들을 거리에서 데려가가지고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그게 이제 경찰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일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특히 성남시에서 지금 그런 일이 아까 김사랑이라든지 네. 네. 저 이재선 씨라든지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논란이 되는 예. 그 뭡니까 어머니 폭행이니 뭐 이런 네. 부분에서 그게 지금 2012년 6월 예. 5월 28일인가 뭐 그 경이 됩니다만은 그때 집에 밤 1시경에 집에 갔는데 경찰관이 집에 와서 당신 갑시다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사람들 경찰관이 임의 동행이라고 하죠. 예, 예. 근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연행이잖아요. 그렇죠. 연행돼 가지고 와서 지금 터무니없게 그냥 조사받고 여기도 지금 그 아까 어머니 협박했던 부분도 예. 전화상 어머니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을 협박한 것이 틀림없는데 네. 네. 경찰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뭉뚱그려 가지고 어머니를 협박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고치지 않고 네. 그대로 약식 명령 청구를 하고 예. 법원 판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서 약식 명령에 어머니를 협박한 거 여기 지금 그 고발장에도 예. 지금 기재가 돼 있죠. 그 부분이 그렇죠. 예? 예. 여기 조금 이제 그 부분 조금 제가 좀 읽어보면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한 거거든요. 그 뭡니까 이재선 씨죠. 이재선 씨가 2012년 5월 28일 10시경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 전화해서 백비서가 우리 가족 햇빠지 못하게 말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 불 싸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래가지고 네. 직계존중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식으로 요거는 이재명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렸었어요. 글로 아예 상세히 써갖고 저희가 사진도 만들어놨는데.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래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어머니한테 지금 이재명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 전화를 해서 나를 연결시킬지 안 걸로 네. 추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 예. 전화를 어머니가 이재명 시장을 연결해가지고 예. 이재선 회계사를 바꿔주니까 그쵸, 그쵸.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해서 그 대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이재명 시장에게 지금 너 와서 오지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오지 않으면 너희 집하고 이재명 시장 집하고 네. 자기 집 우리 집하고 이재선 회계사 집하고 네. 어머니 집하고 한우리 교회하고 불사를 질러버린다. 이거 빨리 와서 네. 그러니까 백종선이가 너 빨리 와. 막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예. 강조해서 한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이렇게 하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좀 아까 거의 10,000명까지 갈 뻔했거든요. 지금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살짝 지금, 급하게 하나 예, 넘어가 볼게요. 한 가지 또 하나 얘기하겠죠. 이재명 시장의 2006년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이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깡패를 동원해서 백현동 개발에 지분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게 내용 오늘 좀, 아침 동아일보 기사예요. 기사 좀 보여주시죠. 예. 그 동아일보 예. 기사인데 혹시 좀 김인섭 선대본부장 좀 아세요? 네, 알죠. 같이 식사한 적도 있고요. 아. 그 성남에서 나로인가 하는 예. 식당도 운영해서 제가 그 식당에도 가본 것 같은데 아, 예. 그때는 이제 식사도 같이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예. 알아요. 아는데 예.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이제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예. 봤는데 네. 이것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저 사업 시행하는 분도 제가 알고 네. 이제 요 김인섭 씨도 아는데 백현동. 예, 예, 예. 예. 이거 지금 그랬을 가능성이 뭐 저는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예, 지금 이 예. 백현동 같은 경우에 그 산을 너무 깎아가지고 뭐 50m까지 문제도 옹벽을 옹벽 했다고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제되는 산림법 그게 위반이라고까지 뭐 않습니까? 문제가 예. 되고 네. 이것도 지금 제가 조만간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준비 예. 중에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마 이 돈이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니까 일종의 쿠션 네. 무엇이냐면 네. 그 이재명 지사의 선거 예. 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 짐작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 생각이신 거죠? 그렇게 그래서 추정하시는 아니 거죠? 근거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평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특성 예. 또 지금 사실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돈 쓰는 게 쏘는 건 못 보지만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보면 돈 없이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예. 정치 자금이 들어갔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이것도 지금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대장동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이게 전 선대 본부장이라는 예. 지금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1번이 정진상, 네. 2번이 유동규. 네. 아마 이 저기가 이 김인섭 씨가 뭐 이제 최근에는 저 뭡니까 김용 시의원 또 김남 뭐죠 저 대변인 예, 김남구 저 대변인하는 그 사람들 외에 지금 이 사람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2016년도나 10년도 이경에는 예. 뭐 제일 가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뭐 핵심 참모라 맞습니다. 할수 예, 있고요. 2006년 당시에 예.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던 예, 게 예.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럼요. 후보와 예. 관련된 어떤 예. 일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 아, 그럼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예. 이번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네. 그 무덤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이죠. 선대 그렇죠. 본부장.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 12억 5천만 원에 넘기라라고 이제 했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액면가로 하니까 실제 이 기업의 성남 R&D PFV 여기가 누적 분양 수익이 2천억이 넘는 데였거든요. 아. 그거를 이제 액면가를 갖고 넘기라고 하니까 이게 분쟁이 크게 일어났고 예. 그래서 법원 근거로 70억 원을 주고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70억 원은 굉장히 싸게 지금 지분을 가져간 거잖아요. 70억도 싸게 가지고. 근데 이제 이 피해가 아니라 여기 뺏겠다고 하는 분은 지금 주장이 깡패를 동원해서 이재명 전 선대본부장을 지낸 분이 2006년에 선대본부장 지낸 분이 2014년에 나한테 2015년에 나한테 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제 아직 이제 좀 더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뭐 좀 더 확인해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예. 그 백현동이 지금 어떻게 된 걸로 보여지냐면 예, 이제 그동안 기사를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것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되다가 그렇죠. 이제 예. 김인섭 씨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을 영입을 하고 나서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 됐다. 되더라. 예. 근데 일사천리로 잘 되면 결국 순전히 김인섭 씨만 보고 뭐 일사천리로 성남시에서 잘 해줬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이제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기 전에 처음에 예. 아마 이제 돕기로 하면서 주식 매매 계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저렴한 값에 예. 개발 이익 기대되더라도 좀 네. 미래 예. 개발 이익이고 불확실하니까 이제 저렴하게 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편리를 봐줘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그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네. 이익을 이제 돈 앞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 미래의 돈과 예. 당장 눈앞의 돈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2,400원, 2,500원인가 예. 이익 생겼다고 하는데 예, 그 주식은 주식을 이제 25%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287억 원 가량이랍니다. 뭐 12억 5천인가 얼마 예. 뭐 얼마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287억 원하고 12억하고 사이가 어마어마하니까 법원에서는 그냥 70억 주고 그럼 서로 끝내라 조정을 하고 하지 이제 않았을까 조정을 시킨 거죠. 싶은데요. 결국 네. 대장동하고도 비슷하네. 대장동 결국 이게 인허가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인허가를 봐줬고 예.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남았고 그것 때문에 예. 분쟁을 하고. 근데 김인섭 씨는 원래 식당을 하던 분인가요? 본래 식당 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도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만날 당시에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시장에 낙선하고 그 후에 언제쯤 만난 걸로 생각되는데 아. 네. 그때는 식당을 나로호라는 식당을 운영했어요. 아. 이분이 고흥 출신이거든요. 고흥이야. 아, 그랬어요. 나로 네. 우주 발사 우리나라 이제 우주 기지 하여튼 발사.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6년 당시에는 이분이 꽤 신임을 얻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선거를 나오면서부터는 정진상 씨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정진상이 그 역할을 넘겨받아서 일을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네. 이제 정진상 씨는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2007년 그때 이후에. 이제, 네. 이제 시장 당선되면 변호사 사무실 운영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핵심 측근의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아마 2006년도에는 이분이 제일 핵심 측근이지 않았나 네. 싶고요. 예.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이제 이분이 핵심 측근 역할을 했을 겁니다. 2010년에도요. 아, 예. 시장 당선될 해서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영입된 것이 언제 영입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그 백현동 개발하는데 네. 영입된 이후 일사천리로 잘 일이 진행됐다는 됐다. 거예요. 그렇겠군요. 심지어는 뭐 어디 보도를 보니까 성남시에서 그 뭡니까 한국식품연구원에 네. 이것을 무슨 그 뭐 편의를 봐주라는 그
요청을 네, 하도록 네. 해라. 예. 저 성남시 보내도록 해라. 예. 해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그 감사원의 감사 예. 보고서에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폭을 동원해서 상당 뭐 287억 원 가치라는 거를 이제 70억 주고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독단적으로 정말 깡패를 동원해서 자기 폭리를 취한 건지 혹은 그 뒤에 누군가의 진짜 있을 백을 가능성이 있을 얻고서 한 가능성이 건지 높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네. 여기는 깡패나 조폭이 가깝게 나오죠? 지금 제가 오늘 예. 오전에도 지금 수원구치소에서 지금 그 조폭을 국제 마피아 조폭을 예. 좀 접견을 하고 왔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그 예. 사람들은 아, 노골적으로 오늘. 예. 이재명에 연결돼서 이렇게 돕고 돈도 주고 돈 주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 제가 네. 다 뭐 터뜨릴 텐데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여러 부분들이 이제 규명이 돼갖고 예. 정확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이번 대선 국면에 조폭 예. 관련도 그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대장동 게이트, 네. 그다음에 백현동 게이트, 네. 기타 거기도 뭐 거기만 이제 가스공사도 지금 많은 의혹 덩어리인데 거기도 그렇지.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도 그렇지. 친형 형수한테 욕한 거 있지. 친형 네. 정신병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있지. 조폭과 관련된 거 있지. 아주 완전히 비리 덩어리고 의혹 덩어리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로남불의 큰 사람이 저는 이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특이한 케이스로 네. 여기서 현금도 넓은 놈이 유가증권인데 현금은 유가증권이라고 안 하잖아요. 종이 자체 가치가 하체되어 있으니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네. 현금을 특별히 취급을 하잖아요. 예. 네? 예. 예. 유가증권 중에서. 네. 그렇죠. 그러듯이 내로남불 중에서 이거는 특별히 취급해야 될 정도로 이로남불이다. 예. 아, 오늘 시작을 이론안불로 해가지고 예. 또 결론까지 결론도 이론안불로. 이론안불로 또 예. 이렇게 예. 해주신데 아 정말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면은 사실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렇게 오면서 그다음 민주당 경선을 거치면서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보였는데 대충 이렇게 민주당 후보까지 됐으면 이제 그것들이 클리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클리어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후보가 되니까 더 큰 것들이 지금 이제 뒤에서 네. 사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켜봐 오신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과연 이분이 우리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고민을 해야 될 만한 인물인가. 우리 국민의 그러나 또 상당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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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이 이제 참 부분에 문제적 인물인 대해서는 건 문제적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이재명 지사도 앞으로 결국 선거를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제 앞으로 또 반박도 나오고 또 네. 재반박이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세게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세게 대응하겠죠. 네. 네. 그런데 그 팩트가 있으니까 팩트가 있는 사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라든지 네. 예? 네. 그 김부선 씨와 그뭐 로맨스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라든지 네. 이런 팩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SBS 예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이제 어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네. 한 거,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거 선거법으로 심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나는 그게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네. 대선 토론 때 발언이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후보를 막론하고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 거의 예능이거든요. 95%가 맞고 1, 2%만 틀려도 그거를 정정하라고 하면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 각 후보를 막론하고 간에 그들이 하는 말을 다 그냥 옆에서 막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그걸 그렇죠. 국민이 봐야 되는가. 저 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예능이라서 네. 그냥 코미디 한 건가? 그거 보고 웃음이 나온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좀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SBS에서 그 무슨 프로그램 있죠. 그 부인하고 같이 나와 동상이몽. 동상이몽. 예. 동상이몽도 지금 그게 선거법 위반을 제가 고발을 했었거든요. 아. 했었는데 그 검찰에서 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그것도 지금 무혐의를 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뭐 검찰이나 뭐 강자들 편이고 특히 이재명이 앞에만 서면 그냥 작아지더라고요. 예. 저도 작아질라 그래요. 예? 그래요? 용기 내세요. 힘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용기 내고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더욱더 저희는 또 현장도 가고 하면서 뭐 저희 이제 이번 주에는 현장을 안 가고 현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모셔갖고 말씀을 아주 차근차근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누르시면서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을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변호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장영하 변호사님의 유튜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광고 계정은 좀 하시죠. 계정은 있는데 네. 아직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작하지 않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의 그러면 내용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다른 유튜브에서? 아니 이재선 씨의 그 지금 네. 이재선 씨와 관련된 그 녹음 파일 지금 이제 4개인가 뭐 예. 이렇게 올리는 상황 현재 그런 상태인데. 올려놓으셨어요. 그래도 지금 뭐 그 녹음 파일 하나는 그 뭡니까 유동규 씨 나오는 그 녹음 파일 하나는 지금 조회수가 65만인가 얼마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영하 배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를 아직 본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안 네, 했는데 65만에 나왔다 이렇게 네, 지금 아니 얘기해요. 65만에 조회수가 65만이더라고요. 검색을 그러면은 장영하 네, 하면 작년 됩니까? 검색하면 검색하면 제가 나오니까. 뭐 숨기고 말 것이 없으니까. 네. 예, 장영하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뉴스로 굴러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뭐 현장을 또 가야 되면은 가고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면 만나고 아니면 또 모셔오고 또 열심히 또 파갖고 다음 주에도 아주 새로운 또 팩트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